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42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패션쇼 DJ 강 DJ 강훈민입니다.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인 크림과 무신사의 전쟁에서 네이버가 승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희 패션쇼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무신사에서 판매한 에센셜 티셔츠가 최종 가품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리액션. 무신사는 구매액 200% 환불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요. 가품 유통 방지를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해외 브랜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 거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무신사는 얼마 전 넷플릭스 솔로 지옥이죠. 그 프로그램 나와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던 프리지아 송지아 씨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프리지아도 떨어질 줄 모르던 인기가 짝퉁 하나로 종적을 감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42회 1부고요. 출석 체크 해볼 텐데 우리 황하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늘 일찍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항상 약속 시간도 항상 먼저 오는 게 본인의 이런 뭐 철학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적인 거는 좀 루즈하게 해도 괜찮지만 일적인 거는 항상 한 20분 전에 오려고 해요. 늘 일찍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변수를 싫어요. 그게 좋아요. 저는 항상 맞추거나 늦거나 그러는데 꼭 예컨대 한 30분 전에 간다 하면 꼭 30분, 25분 전에 일이 안 끝나. 일이 새로 발생해. 이거 끝내고 해야 돼. 예, 그건 사람의 우선순위. 사람이 약속.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제가 웃은 건 오프닝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지하게 가서 이것도 오늘 좀 힘들겠다. 재밌게 하려는데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맨날 듣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학원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오늘 근데 제가 그 녹음 전부터 우리 멤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여기 됐다가 자리가 없어서 또 여기를 댔다가 여기 되니까 또 전화 와가지고 빼달라 그러고 지금 요걸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 중간에 연락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2시간 무사히 좀 지나가기를 바라겠고 우리 태근 형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태근 변리사입니다. 네. 예. 요즘에 뭐 그 업무 스트레스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다시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뭡니까? 네. 우리 고민탁 사연급이던데.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같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고 말하면 되나?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똑똑해요. 똑똑한데 업무상에 있어서는 그 똑똑함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게 더 짜증나는 부분이야. 분명히 다른 일, 업무 이외에 다른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내가 봐도 똑똑하게 일을 처리해. 업무 이외에 어떤 다른 일이요? 약간데 뭐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약간 불량 클레임이 좀 발생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기가 독일에서 자전거를 샀는데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작전. 그러니까 네, 그만해요. 그래 그만. 하여튼 다른 일은 일이 잘하는데 사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똑똑한데 똑똑한 것 같은데 일처리 똑부러지게 하는데 꼭 업무상에 있어서는 약간 신경을 안 써서 저는 그거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적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왜냐하면 지적을 하면 나중에 그게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만 않아야 하는데 네. 또 일어나. 아니 근데 그럼 그 업무만 다른 사람 보고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돈 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고쳐져야 할 포인트인데.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업무 다른 그 사람 업무 담당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형이 사장인데 이런 약간 그 싫은 소리, 모진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짜증내는 약간 이거 엄중한 상태에서의 그 질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반모를 할 때 좀 잘하자. 근데 실수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말은 한 서너 번 하죠. 매번 하죠, 매번. 근데 태근이 형 같은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진짜 진지하게 한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더 무섭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잘 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뭐 안 된다. 좀 내가 했었지, 내가. 아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계속 실수 발생되면 같이 일할 수도 없지. 거기까지 내가. 진짜로? 네.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지금 이런 식으로 했으면 100% 장난으로 아니 받아들였을 장난 안 것 했어요. 같아요. 그때 분위기는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또 그런 실수가 발생되니까 매번 내가 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거 좀 답답하겠다. 답답하죠. 이 얘기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줘봐. 이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 악플이 달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피크민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와디즈 펀딩은 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다음 주 15일에 아마 알림 설정, 그러니까 미리 알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그때 알림 받으면 사야 돼요? 구매 예정을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가격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89,000원. 얼리버드 8만 원. 근데 이거는 또 의리로 우리 멤버들은 하나씩.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형 사이즈는 있겠지. 아무리 처음이라도. 컬러 2가지 컬러 3가지 사이즈. 아니 통일된 사이즈로 혹시 할까? 원 사이즈로. 원 사이즈로. 그럼 이제 욕 태바가지 얻어먹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준비하는 패턴 바지가 그 패턴을 우리 서원석 명정이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뭐 좀 보장이 되는 것 제가 같습니다. 피팅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코너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패션 시장에 4월 들어 매출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좋네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미뤄졌던 봄 상품 구매가 일어나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복은 다른 복종에 비해서 회복이 더뎌서 브랜드별 매출 편차를 보이며 상승 반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복종별 매출 신장률을 보면 먼저 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가 41% 신장했고 디스커버리 32%, K2 24%, 블랙 야크 32%, 네파 21%, 코어롱 스포츠 24%, 아이더 5%, 컬럼비아 40%, 밀레 3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복은 브랜드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에 크로커다일 레이디는 1%, 올리비아 로렌 1%, 쉬즈미스 3%, 지센 마이너스 14%, 리스트 마이너스 1%, 올리비아 슬러 마이너스 6% 등으로 나타났고 남성복은 편집숍 웰메이드가 마이너스 15%, PH 마이너스 8%, 올포유 마이너스 1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골프웨어는 상승 반전했는데요. JDX 멀티스포츠는 29%, 파리게이츠 24%, 와이드앵글 11%, 가스텔 바작 마이너스 8%, 팬텀 21%, 핑 23% 등이었습니다. 아동복은 뉴발란스 키즈가 같은 기간 49%, MLB 키즈 26%, 칸골 키즈 89%, 플레이 키즈 프로 29%, 블랙 야크 키즈 61%, 닥스 키즈 11%, 노스페이스 키즈 34%, 네파 키즈 10%, 티파니 키즈 20%, 헤지스 키즈 25%, 필라 키즈 마이너스 29% 등이었습니다.
예. 아, 고생했습니다. 예. 4월 1일부터 3일까지 복정별 매출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그 아웃도어 쪽이랑 이제 골프웨어 쪽은 상승 기류를 탔는데, 이게 남성복, 여성복은 여전히 좀 부진하네요. 요게 남성복 여성 전체가 아니라 여기 이제 남성 여성 중에서도 가두점 중인 브랜드라서 가두점. 가두점까지는 아직은 하는 것 같지 않고 백화점 쪽의 여성복 남성복은 조금 반전한 것 같아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 가두점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는 매출폭이 조금 떨어지는 기류를 좀 보였고, 네. 온라인 쪽은 뭐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겠죠. 온라인은 뭐 여전히 괜찮고요. 백화점 중에서도 조금 고가의 여성복, 남성복 그런 준명품, 뭐 흔히 컨템포러리 이런 브랜드들은 괜찮아요, 좋습니다. 상승세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스튜디오 오기 전에 동대문 현대 아울렛을 다녀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오, 그래요. 거기는 항상 없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없나? 거기는 근데 사람이 옛날 프리아탐이잖아요, 그 건물이. 맞아요. 예. 거패용 프레아템은 많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짧은 기간 4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는 좀 긴 기간 2주 정도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지난달에 제가 지난번 이거 하면서 3월달에 코로나 한창이어서 매출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좀 주춤했는데 4월달부터는 상승 완전할 것 같다. 예. 한참 소비를 해야 될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그 소비가 안 일어났다면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가 딱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4월이다. 그렇죠. 여태까지 못했었던 거 어쨌든 한 번은 삽니다. 그런데 왜 필라 퀴즈는 마이너스 29%?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마이너스였는데 계속 오. 지금 필라만 좀 필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퀴즈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것들도 그게 네. 단순하게 이제 필라의 인기가 떨어졌느냐 음. 그것만을 볼 게 아니라 소싱이나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해외 공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물건을 제때 못 받아서 로스난 경우 일 확률이 조금 더 크지 않은가. 예.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태근 형이 또 힐라 전 고객사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제 네, 잘 챙기시네요. 네. 필라의 가장 진행된 아동복의 다른 회사들은 다 플러스인데 필라만 마이너스. 혼자서. 이유를 살펴봐야 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됐던 무신사와 네이버 크림 간의 Fear of God 가품 논란에서 크림이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은 가품 논란이 불거지자 에센셜 티셔츠의 상표 권리권자인 미국 브랜드 Fear of God 본사에 에센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정품 감정을 의뢰했는데 본사에서는 이를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무신사는 Fear of God 측에 무신사의 부티크에서 판매한 제품 2개와 타 리셀 플랫폼에서 정품으로 검수 통과돼서 판매된 것, 그리고 에센셜의 공식 유통사에 공급한 제품 2개씩 에센셜의 다른 티셔츠 6개를 총 의뢰했는데 이들 제품 모두에 대해서도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무신사는 Fear of God의 에센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제품과 관련해서 상품 구매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판매 금액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논란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에센셜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사와 이 크림 논쟁이 한창 심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맞아요. 저희도 한번 다뤄가지고 이제 크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크림에 이게 쓰니까 아예 그랬었는데. 반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를 보면서 나도 이 기사를 이렇게는 썼지만 핵심은 진짜 이게 가품이냐 정품이냐 가품이냐를 판단하는데 본사에서는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품이다가 아니라 정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정품으로 문제는 인정할 수 없으면 가품이라는 가품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건 다. 하지만
이게 보세요. 얘네들은 지네들의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본사에서. 그때 무슨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본사의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쓰는 실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국내에 공급한 이게 얘네가 무신사에서만 판매한 게 아니고 다른 플랫폼에 판매한 거, 그 다음에 걔네들 그 본사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우리나라 공식 유통사에서 구매한 것까지 다 보냈는데 모두가 다 정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문제예요 이게? 본사의 문제다. 본사가 그 잘못되거나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는 것들을 국내에 공급한 걸 수도 있고, 요것도 하나의 가설. 있고 가설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요 공식 유통사라고 하는데 국내 공식 유통사가 장난을 친 걸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판매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무슨 모종의 장난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책임지지 못할 뭐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행동이 아니라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뭐 사실 그건 잘 모르겠지. 소비자들이 상대에서 이거 물어내라 뭐 이런 식이니까 음. 무신사의 책임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아니, 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무신사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게 우기고, 얘네는 무신사 입장에서는 국내 공식 유통사를 믿은 거잖아요. 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공식 유통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본사에서는 지네가 계약한 공식 유통사도 다 배제하고 가품이라고 단정을 내린 거니까 예. 어쨌든 이런 뭐 뒤에 배경에는 다 필요 없이 어쨌든 이번 논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무신사. 아무튼 뭐 최근에 그 작년 매출액이 이제 2조 원 찍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거래액이 2조 원 찍었다라고 맞아요.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승승장구하던 무신사가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은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네. 더 성장하는 거죠. 무신사는 그 국내 유통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얘네가 발표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걔네 계약서상에 이런 게 나오면 그거 다 아마 페널티 물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의 몇 배수 이런 것들하고 오, 그거 궁금하네. 그러니까 그 정도 준비는 했겠죠. 뭐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제가 옛날에 무신사 계약서 입점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정말 독소조항이 독종이에요?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네. 진짜. 자기네보다 다른 플랫폼에서 싸게 팔면 페널티 얼마 몇 점, 뭐 이런 것까지 있고 거의 뭐 패션계 쿠팡이네. 그렇죠. 어. 더하면 더 진짜 많아요. 굉장히 그 제목이 딱 나왔잖아요. 네, 다음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코오롱몰에서 자사 브랜드 전용 중고마켓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패션업계에서도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코오롱은 의류 쇼핑 스타트업 마들렌 메모리와 협업해 국내 패션 기업 최초로 중고거래 서비스를 자사몰에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시범 서비스는 코오롱 스포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솥 릴레이로 시작됩니다.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코오롱몰의 별도 페이지를 통해서 코오롱 스포츠 상품 매입이 진행되는데요. 코오롱 스포츠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 페이지를 통해서 매입 신청을 하고 코오롱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집된 상품은 검수 과정을 거쳐서 오는 5월 중에 코오롱몰에서 재판매합니다. 또 6월부터는 코오롱 스포츠를 포함한 코오롱의 자사 브랜드로 점차 리셀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 들었는데 우리 B급 인생 이 지금 중고마켓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중고 마켓이 대세니까 중고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이게 지네 것만 하려고 이렇게 돈 들여서 이걸 하진 않았을 것 같고 확장하려고. 중고 플랫폼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류 전용 중고거래 의류가 플랫폼 됐든 더 확장할 수도 더 확장할 수도 있고. 코오롱 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네. 저는 이제 이 기사 보고 나서
그 코오롱 스포츠를 즐겨 입는 소비자들이 이 시스템을 알고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붐업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중고마켓 서비스 뭐 그 사이트에 등록해가지고 내 거 올리고 막 요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지금은 여기 나와 있던 대로 검수 과정 수집을 해서 검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판매하는, 그러니까 소비자간 직거래가 아니라 코롱에 사서 검수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를 보고 다시 판매하는 이런 방식. 오, 그러면은 조금 신선한데요. 그 품질 퀄리티 컨트롤이 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고객 간에 직거래되면 그런 문제, 자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새로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나와 있는.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매입 신청을 해서 코롱몰에서 매입을 하고 검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재판매하는 과정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고마켓,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이런 신선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중고마켓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활성화돼 굉장히 있죠. 편하게 돼 있잖아요. 중고나라. 근데 요거는 이제 몇 가지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연 코오롱 스포츠를 입는 소비자들이 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도 무신사 소식이네요. 네. 다음은 무신사가 지난해 전년 대비 41% 증가한 4,66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신규 회원 증가와 더불어서 스타일 쉐어와 29cm 인수합병, 주요 입점 브랜드의 매출 증대 등이 실적 확대로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무신사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2조 3천억 원을 달성해 국내 패션 플랫폼 최초로 거래액 2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해 온 오프라인 사업 확장에도 주력해서 홍대 입구 근처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고 앞으로 키즈, 골프, 스포츠, 아울렛, 럭셔리 등 주요 전문가들 앞세워 카테고리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무신사 소식인데 네. 뭐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두 자릿수 증가인데 사실 이 크림 사태만 아니었어도 쭉쭉쭉쭉 나가는 거였는데 크림이 있어도 달라질 건 없어요. 어차피 그 리셀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단 무신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쵸. 근데 문제는 무신사가 네이버만큼 크는 데는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죠. 네이버만큼?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지금 그 허들은 다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거든요. 모든 플랫폼들 버티컬 플랫폼이 됐건 그걸 확장하려면 얘네들의 패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허들인데 이번 논란으로 그런 거에서 타격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지금 온라인 패션 플랫폼 중에서는 무신사가 독보적인 행보인데 그렇죠. 요거를 좀 견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프리뷰 인 서울 2022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뉴스입니다. 네. 올해 23번째를 맞이하는 PIS는 글로벌 섬유 소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대표 소재 업체들을 비롯해 부자재, 기계, IT, 패션 등 약 300개 회사가 참가하고 온 오프라인으로 14,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글로벌 섬유 패션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PIS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만드는 다음 세계를 열자라는 넥스트 게이트로 섬유와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융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천연 재생 섬유, 고기능성 산업용 섬유 업체들이 최신 기술과 개발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롭게 운영되는 지속가능존과 디지털존은 그린 디지털 혁신으로 변화되는 섬유 패션 산업을 재조명하는 장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삼산년이죠.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프리뷰 인 서울 2022 전시회를 이제 개최한다는 소식인데, 아니 저도 이제 삼산년이랑 최근에 그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삼산년에서 이제 하는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제 패션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뭐 취준생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뭐 3D 디자인이나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취업 연계까지 해주는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삼산년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PIS 얘기를 했는데 예. PIS 제가 초면이라. 아니 이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PIS가 그 우리나라 최대 그러니까 섬유 소재 박람회예요. 소재 박람회. 네, 섬유. 그러니까 뭔 약자예요? 예? 뭔 약자예요? 무슨 약자? 프리뷰인 서울의 약자예요. 근데 아니 무슨 말인가 했는데. 뭔 약자. 무슨 약자냐고. 프리뷰인 서울. 네. 그래서 옛날에는 프리뷰인 대구, 프리뷰인 차이나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 소지 전시를 하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전시를 하긴 하는데 대구.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B급 인생은 요 행사 가보셨습니까? 아니 그럼요, 매년 가죠. 올해도 가실 예정이고. 그럼요. 다녀와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 멀었네. 행사 구조라기보다는 사전에 이제 지금 참가업체 모집에 대한 이런 홍보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키워놨어요. 갈 때 저도 한번 데려가 봐요. 네. 그거 안 바빠요? 안 바빠. 아니 이거 가보면 최근에 이런 트렌드 여러 가지 많이 국내 보실 수 최대 있어요. 전시라니까. 알겠습니다. 다녀오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말해주시죠. 다녀오시고 참가하실 분들은 3, 4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